안녕하십니까? 평등 세상, 대동 세상, 함께 살아가는 세상을 꿈꾸는 까라TV입니다. 까라TV는 소외받는 자, 힘없는 약자와 함께 할 것입니다. 구독 꾹 눌러주시고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발길에 짓밟힌데도 민들레처럼. 장시간 대법관님들 깊이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마지막 변론 짧게 말씀 올리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사건 범행노도 통보 처분은 위법하다라는 게 원고 측의 주장이었습니다. 자세한 법리적 주장은 종전 변론 가름하고 원고 측이 정말 말하고 싶은 세 가지 본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 이 사건 법행노도 통보 처분은 법의 이름으로 법을 말살한 처분입니다. 위법한 처분입니다. 법치주의 원리, 국민의 기본권, 국민에게 의무를 부과하고 국민에게 권리를 제한하려면 반드시 국회가 제정한 형식적 의미의 법률로만 가능하다라는 헌법 150개 조문 중에서 가장 중요한 헌법 제37조 2항 법치주의 원리, 법치행정의 원리를 위반했습니다. 법률 없으면 형벌 없고 법률 없으면 행정행위 없고 법률 없으면 행정청의 권한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제가 아는 법치주의의 최소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사건 시정요구, 법행노도 통보 처분은 법률에 근거하지 아니한 행정처분이기 때문에 위법하다는 점 말씀 올리겠습니다. 둘째, 행정권의 이름으로 사법부의 권한을 잠탈했습니다. 노동조합법 제2조 정의규정은 사법부, 이곳 대법원에서 심리돼야 될 곳입니다. 정의규정을 해석하고 그 정의규정을 어떻게 적용하고 그 정의규정을 적용해서 권리, 의무가 어떠한지를 판단해 주시는 곳은 법원입니다. 법원입니다. 정의규정의 해석과 적용, 권리, 의무, 너한테 권리가 있다. 너한테 권리를 주마. 너한테 권리를 안 주겠다. 이건 행정청이 하는 것이 아니라 사법부가 정의규정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것이고 실제로 학습지 교사 노조는 노조가 아니라고 하셨고 유성기업 노조도 노조가 아니라고 하신 것이 바로 이 법원입니다. 따라서 이 사건 법행노도 통보 처분은 행정권의 이름으로 사법부의 권한을 잠탈했다는 점에서도 용납할 수 없는 위법한 처분입니다. 세 번째, 노동조합의 자주성의 이름으로 노동조합을 자주성을 훼손한 사건입니다. 다른 건 다 제쳐두고 과연 이 사건 법행노도 통보 처분을 피고가 왜 했을까? 피고는 교원의 주체성, 교원 노조의 자주성을 확보하기 위함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지만 제가 변론드린 것처럼 그게 아니라는 것은 제가 말한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국정원이 그게 아니라고 말했고 대한민국 검찰이 그게 아니라고 말했고 대한민국 법원이 그게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정교제라는 노조 파괴 공작이었다고 대한민국 국정원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서울중앙지방법원이 판결했습니다. 이 사건 법행노도 통보 처분은 노동조합의 자주성 확보와 단 1cm의 관계도 없습니다. 오히려 자주성의 이름으로 자주성을 훼손한 것이 이 사건의 본질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저만의 강변이라고 생각해 주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이 사건은 이곳 법정 밖에서는 이미 결론이 난 사건입니다. 첫 번째, ILO 결사의 자유위원회는 저희가 지금 2017년 것만 제시했지만 거의 해마다 정교조 법행노도 통보 있은 후로 7년 동안 해마다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법행노도 통보 처리를 철회하라, 위법하다, 관련 법 개정, 국제노동기준에 위반된다라고 해마다 연례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올해 하반기에 또 올 겁니다. 두 번째, 대한민국 국가인권위원회도 이곳 대법원에 의견을 제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조차도 법행노도 통보는 국제인권기준과 헌법상 단결권에 위배된다라고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님께서 대법원에 그런 일은 흔치 않은데 공개적인 의견을 밝히시고 문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셋째, 이것이 중요한데 피고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른바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라는 걸 만드셨습니다. 피고 장관 직속으로 고용노동에 관한 문제점, 위법성을 시정하기 위해서 대한민국 유수의 법학자, 변호사, 법조인들을 불러서 고용노동 행정개혁위원회를 만들었습니다. 거기서 제일 먼저 한 게 모법에 위임 없는 시행령 구조 2항 삭제입니다. 그것을 제1성으로 권고했습니다. 피고 노동부 장관이 직접 구성한 고용노동 행정개혁위원회에서 그렇게 권고를 했습니다. 아까 강성태 교수님이 말씀하신 서울시내 유수의 법학 교수님들, 이것입니다. 한국노동법학회는 2010년 9월에 당시 규약시정명령 플러스 법행노도 통보처분까지 미리 예정해서 연구를 하셨습니다. 서울대 이철수 교수님부터 박재성 한국노동연구원 교수님까지 이론의 여지 없이
이 사건 법의 노조 통보 조항을 규정한 노동조합법 시행령 구조 2항 위법하다라는 결론이었습니다. 최근 2018년 11월 20일에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노사관계제도 관행개선위원회에 노, 사 정의 추천한 교수님들이 계십니다. 그 교수님, 박수근 한양대 교수님부터 조용만 건국대 교수님까지 전부 의견 일치로 노동조합법 시행령 구조 2항은 헌법과 법률에 위배된 위법한 조항이라고 일치돼서 말씀 주셨습니다. 대한민국 노동법 학계에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이 유효하다고 말씀하시는 분 정말 극소수십니다. 이미 학계에서는 논쟁이 끝난 사안입니다. 민들레 꽃처럼 살아야 한다. 내 가슴에 새긴 불타는 투구, 우수한 발길에 짓밟힌데도 민들레처럼 모질고 모진이 생존의 땅에 내가 가야 할 저 투쟁의 길에 온몸 부딪히며 살아야 한다. 민들레처럼 특별하지 않을지라도 결코 빛나지 않을지라도 흔하고 너른 들풀과 어우러져 거친